인성시 세관 사무실 오전 9시. 주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군. 동료가 다가온다. 민주영 씨, 오늘 야근 또 하세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 예정이에요.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럼 다행이네요. 건강 챙기세요. 동료가 떠나고 민주영은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확인한다. 그 안에는 의문의 캔디들이 들어있다. 혼잣말. 이제 시작이야. 돌이킬 수 없어. 핸드폰이 울린다. 네, 민주영입니다. 오늘 밤 계획대로 진행하자. 준비는 됐나?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민주영.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스쳐간다. 컨테이너 야적장, 밤 11시. 어둠 속에서 동주가 쌍간경으로 야적장을 관찰하고 있다. 멀리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저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쌍간경을 통해 보니 그 사람은 민주영이다. 민주영은 특정 컨테이너 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 물건은 준비됐어. 내일 새벽에 움직인다. 확실한 거지? 실수는 용납 안 돼. 걱정 마. 내가 언제 실수했나? 세관에서 일한 지 5년째야. 뭔가 수상해. 일반 시민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민주영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한다. 그 순간 윤동주의 핸드폰이 진동한다. 네, 윤동주입니다. 야적장 감시 어떻게 되고 있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민주영과 컨테이너를 닫고 떠나려 한다. 윤동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기 시작한다. 세관 사무실 복도. 다음 날 오후. 동주가 세관 사무실로 들어온다.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민주영을 찾아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민주영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경찰청 강력계 윤동주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아,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사무실로 오시죠. 두 사람이 민주영의 사무실로 향한다. 민주영의 걸음걸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설마 어젯밤 일을 알아챈 건 아니겠지? 조심해야 해. 사무실 문을 열며 윤동주를 안내하는 민주영.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다. 민주영의 사무실 안. 윤동주가 의자에 앉고 민주영은 책상 뒤에 자리를 잡는다. 사무실 안은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른다. 최근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을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수상한 화물이나 이상한 움직임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동주가 갑자기 책상 서랍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캔디는 뭔가요? 민주영과 놀라 서랍을 보니 어젯밤 확인했던 의문의 캔디 봉투가 살짝 보인다. 그건 제가 먹으려고 사둔 캔디입니다. 일반 캔디치고는 포장이 특이하네요. 혹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정말 그냥 캔디예요. 그렇다면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순간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흐른다. 민주영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세관 주차장. 오후 러저 서울시. 업무를 마친 민주영과 주차장으로 나온다. 윤동주와의 대화가 끝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모든 걸 걸어야 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었나? 경찰이 눈치챈 것 같아. 오늘 형사가 와서 질문을 했어. 뭐라고 했는데? 마약 밀수 관련해서 수상한 게 없냐고. 그리고 내 서랍에 있던 물건을 봤어. 젠장. 알겠다. 오늘 밤 12시에 부두러와. 모든 걸 정리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갈게. 전화를 끊고 채오르는 민주영.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윤동주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역시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민주영. 운명을 가를 밤이 다가오고 있다. 부두 밤 12시. 민주영이 약속 장소인 부두에 도착한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형, 늦었잖아. 무슨 일이야? 경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오늘 형사가 직접 와서 질문했다고. 형,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서랍에 있던 샘플을 봤어. 다행히 넘어갔지만. 형, 이제 위험해졌어. 계획을 바꿔야 해. 어떻게? 형, 내일 새벽 대신 지금 당장 움직이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형, 준비는 이미 끝났어. 컨테이너는 이미 준비됐고 운송수단도 대기 중이야.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린다. 형, 저게 우리 차야.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 알겠어, 해보자. 두 사람이 트럭을 향해 걸어간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윤동주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컨테이너 야적장 새벽 1시. 민주연과 형이 특정 컨테이너 앞에 도착한다. 트럭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다. 늦었네요. 빨리 해야 해요. 형, 알겠어. 주영아, 열쇠 있지? 여기.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안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정렬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 화물 같지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다. 형, 이 상자들을 트럭으로 옮겨야 해. 조심해서 다뤄. 이게 정말 마지막이지? 형, 그래. 이번만 끝내면 우리 모두 자유야. 상자를 옮기기 시작하는 세 사람. 하지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린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용의자들이 화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좋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지원팀 투입해.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해. 형, 뭐가 이상해? 빨리 옮기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야적장 포위망.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나타나며 야적장을 포위한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세 사람을 비춘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고 엎드려. 이런, 완전히 포위됐어. 형, 젠장. 누군가 신고했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운전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주가 다른 경찰들과 함께 다가온다. 민주영 씨, 오늘 오후에 만났던 윤동주 형사입니다. 절망하며.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군.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말이죠. 형, 이 자식이 우리를 팔았나?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야적장에 울려 퍼진다. 민주영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교차한다. 경찰서 조사실 새벽 3시. 민주영과 조사실에 앉아있다. 윤동주가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시죠.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가요? 6년 전부터였어요. 어떻게 시작됐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어요. 특정 화물의 검사를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는. 누가 부탁했나요? 제 사람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마약인 줄 몰랐나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진실을 알았나요? 한 달 전쯤 실제 화물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했나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조사실 밖에서 다른 형사가 노크한다. 조사실 복도. 윤동주가 조사실을 나와 동료 형사와 대화한다. 동료 형사, 다른 용의자들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형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운전사는 단순 고용이었던 것 같고요. 동료 형사, 증거는 충분한가요?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들로 충분해요. 마약 성분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동료 형사, 민주영은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동료 형사, 정상 참작 여지가 있을까요? 그건 검사와 판사가 결정할 일이죠. 우리는 사실만 밝히면 돼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는 윤동주. 민주영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다.
형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언제부터 저를 의심하셨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당신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역시 프로시군요. 검찰청 2주 후. 민주영이 변호사와 함께 검사실에 앉아 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영 씨, 당신의 진술을 검토해 봤습니다. 제 의뢰인은 처음부터 마약 밀수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난 후에도 계속 참여했죠.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협박도 받았고, 어떤 협박을 받았나요?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특히 제 딸이 걱정됐어요. 그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이미 공범이었는걸요. 당신의 형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했어요. 제 의뢰인의 협조 의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공범이요? 네, 이 조직이 생각보다 큽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교도소 면회실. 1개월 후 민주영이 면회실에 앉아있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딸이 들어온다. 딸,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어. 딸,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세요. 엄마한테 전해줘.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딸, 그리고요? 내가 나가면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딸, 언제 나오세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검사님이 선처를 고려해 주신다고 했어. 딸, 정말요? 응. 내가 다른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거든. 딸,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미 잃을 게 없어. 이제는 옳은 일을 해야 해. 면회 시간이 끝나가자 딸이 일어선다. 검찰청 수사실. 다음 날 민주영이 윤동주와 검사 앞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사진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다. 이 사람들을 아시나요? 네, 이 사람은 김 사장이에요. 운송업체를 운영해요. 어떤 관계였나요? 제 형이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화물 운송을 담당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박 실장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전체 계획을 세우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형도 이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항구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어요. 다른 세관 직원도 연루됐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이 있긴 한데 확신은 없어요. 누구인가요? 같은 부서 선배인데 최근에 갑자기 생활이 나아졌어요. 세관 사무실, 비밀 수사. 윤동주가 일반 직원으로 위장해서 세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민주영이 언급한 선배를 관찰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물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수상한 전화네. 녹음해 둬야겠어. 선배가 전화를 끊고 특정 서류를 찾기 시작한다. 이번 주 금요일 화물, 여기 있네. 윤동주가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확인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선배가 서류를 들고 자리를 떠난다. 동주는 그의 컴퓨터 화면을 슬쩍 확인한다. 역시 민주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핸드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는 윤동주.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항구, 금요일 밤 윤동주와 수사팀이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민주영과 언급한 선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구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좋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선배가 특정 컨테이너 앞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그 사람은 민주영과 언급했던 박 실장이다. 늦었잖아. 다른 놈들은 이미 잡혔다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 민주영 놈이 입을 연 거야? 아마도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무 위험해졌어.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갔습니다. 돌입 준비하세요. 알겠다. 3분 후 돌입한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마지막 체포 작전이 시작된다. 한국 컨테이너 체포 작전.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갑자기 컨테이너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난다. 선배와 박 실장이 깜짝 놀란다. 이런, 완전히 포위됐어. 누군가 신고했나? 아니면 윤동주가 다른 경찰들과 함께 컨테이너로 들어온다. 김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그때 신입이었던 네, 경찰청 강력계 윤동주 형사입니다. 이 자식이 경찰이었어? 박 실장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민주영 씨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당신에 대한 의혹도 포함해서요. 그 배신자 놈이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죠.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몇 달간의 수사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간다. 본부 주요 용의자 2명 체포 완료.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법정 6개월 후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민주영이 피고석에 앉아있고 방청석에는 그의 가족이 앉아있다. 피고인 민주영은 마약 밀수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민주영의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른 범죄자들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민주영의 손을 꽉 잡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민주영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방청석에서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린다. 피고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주영. 그의 가족이 달려와 앉는다. 딸, 아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세관 사무실. 1년 후 민주영은 다시 세관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 감사팀에서 부정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주영 씨, 오늘 교육 자료 준비 다 됐나요? 네, 신입 직원들을 위한 윤리 교육 자료 완성했습니다. 경험담을 직접 들려주시니까 더 생생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윤동주가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민주영 씨. 윤동주 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덕분에 큰 조직을 해체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집, 저녁 시간. 민주영은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좋았어. 신입 직원들 교육했는데 다들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딸, 아빠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응,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야. 딸, 그럼 아빠는 이제 영웅이네요. 영웅까지는 아니고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딸, 아빠 내일 학교에서 직업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와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따뜻한 가족의 대화가 이어진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관 교육장 다음 날, 민주영이 신입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여러분, 공직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입 직원 A, 정직함이요? 맞습니다. 정직함.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입 직원 B,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신입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몇 년 전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주영과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준다. 그 결과 저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어요. 신입 직원 C, 무엇을 배우셨나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신입 직원 5,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처럼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교육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주영은 강의를 마치고 체에 오른다. 긴장이 풀린 듯 후 하며 심호흡을 하며 백밀러를 바라보며 넥타이를 만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입안에 넣고는 묘한 웃음을 짓는다. 이제